안녕하세요. 확인공무원국어의 문명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을 보셨던 예공님들 합격을 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혹시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잘 준비하셔서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합격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시 9급 문제 해설 강의는요. 오히려 7급보다도 부담되는 용어가 더 많았어요. 답은 좀 선명하게 보였던 것들이 있는데 그 처음 보는 용어들과 좀 처음 접하는 단어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쫓기고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몇 개가 있었죠. 그거를 잘 해결하신 분은 좋은 점수가 나왔을 거고 그게 안 된 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이제 의문이라는 간단한 문제였는데 여기서 1번에 이게 답이 바로 보였던 분들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1번이 답이 긴가민가 해서 1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답답하고 내면에 있는 어떤 성질과 만나면서 했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소리의 강약이나 고조 등 이런 걸 딱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운소라고 하죠. 운소. 자, 음운이라고 하는 건 음운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네, 음소가 있고 운소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운소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소는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음운도 운소도 하나의 뭐예요? 음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은 1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바로 나온 분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나오지 않은 분은 여기서 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뭐냐면 최소 대립상이라는 용어가 딱 나왔어요. 사실 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국어를 전공한 저도 최소 대립상을 사실은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이 최소 대립상에 대한 내용도 처음 들어본 용어예요. 그러니까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언제 사용됐냐면 이번에 수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9 수능에서. 수능은 2018에 본 걸 2019 수능이라고 그러죠. 네. 2019 수능에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번에 7급 시험 같은 경우도 딱 보면요. 최근 5개년에서 나왔던 모의고사나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와 있는 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지문의 내용도 그곳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7급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지금 이런 용어를 갖다 쓰고 있는 거 봐선 수능의 경향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가직, 지방직도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동형 모의고사를 문제를 만들 때 일단 수능에 관련된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스럽게 문제를 만들어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시킵니다. 용어를 좀 적중하거나 아니면 작품도 비문학 지문도 좀 적중하는 의미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 적중이 되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간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용어를 좀 접하는 게 수능에 관련된 내용의 어휘들도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소 대립상이라는 말이 뭐냐 봤을 때 쉬리, 소리에서 다른 건 뭐냐면 얘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문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상을 통한 한 언어의 의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통해서 의문에 대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런 거예요. 네, 2번은 맞는 말이죠. 자, 3번을 보면 의문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는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실제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변이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변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라는 걸 발음하면 GAK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GAK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거죠.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교다. 그래서 음운을 보통 음운에서 또 구체적으로 음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인 기호로 본다. 추상적인 소리로 보고 변이음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소리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좀 그냥 학습적인 측면이었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여기서 1번의 내용이 그냥 편안하게 딱 보였던 분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서 만약 용어에서 의학했던 분들은 막 하다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개념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분류를 더 철저하게 해놓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이제 마지막 총정리 하시다가도요. 의문에 대한 문제를 풀었을 때 만약에 그 개념적인 용어가 분류되지 않았다면 한번 정리해 보는 것 요건 좀 필요합니다. 다음 어법이죠. 네, 고쳐쓰기. 고쳐쓰기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요번에 이제 한번 그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오게 되는 국가지나 지방직도 뭐 이러한 어법의 고쳐쓰기 문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파트를 조금 더 한번 공부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장은 서술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접속조사 이런 것들 잘 봐야죠. 금융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럼 내다보았다? 뭐가? 누가? 금융당국이 내다본 거죠. 뭐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르다. 그렇게 내다봤다.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누가? 금융당국이. 뭐 같은 주어니까 빼도 상관없네요.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문장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연결형 어미가 있을 때 딱 봐야 되는데 뭔가 생략된 게 있냐 없냐를 봤는데 여기다가 누가 그랬냐니까 금융당국이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럼 여기 주어고 여기 주어니까 생략해도 상관은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네. 작성 내용의 정정, 신청인의 서명. 그럼 같이 주어라고 본다면 작성 내용의 정정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작성 내용의 정정이 없는 서류는 무효고, 그다음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성 내용의 정정이 없어야 하고,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작성 내용이 정정이 없는 서류,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작성인의 정정이 있는 서류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됐을 때 이런 접속사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연결형 어미 접속 조사 있을 때 뭐 하나가 빠져 있지 않나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보였어요. 그쵸? 보이다, 보임을 당하다와 어지다 두 개가 되니까 이중피동이니까 얘는 바로 보였을 거고요. 자, 얘를 보겠습니다. 딱 항상 서술어요. 되는 것이었다.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누가? 그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누가? 그가. 그의 목표는 만약에 여기서 접속사 뺐어요. 근데 그의 목표는이니까 여기는 그가가 들어가야죠. 그가가 빠졌네요. 그가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속담과 한자성어의 뜻이 가장 비슷한 건, 자, 문제도 보면 그냥 하나만 낸 게 아니라 속담하고 한자성어의 뜻까지 같이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정답은 3번이었죠. 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이거야 어울리는 건 뭐였냐면 치망순역지죠. 이게 똑같은 거지. 네,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르죠. 네, 여기에서 얘기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거잖아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얘기하는 거니까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 그래서 이건 됐고요. 정답은 뭐예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한자성어 문제였으니까 부담 없이 갈게요. 자,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복수 표준어.
뭐 이건 뭐 학습이고 암기하는 거니까 정육관이라는 말은 없어요. 네, 정육점이죠. 네, 정육점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습을 하시고 외워야 되는 거고 복수 표준어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요번에도 많이 있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자,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작년에 2018에서 외래어 표기법이 나왔죠. 그럼 올해는 로마자 표기법이 나올 확률이 높죠. 네, 이게 원래 그냐면 한 번 한 번씩 나오니까 아니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같이 나오진 않으니까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한 번 나왔다면 한 번 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여기에서 일단 보면 오죽헌 같은 경우에 보면 오죽 여기에서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축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H가 들어와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니까 얘는 틀렸고요. 김봉남이라 할 때 좀 구분을 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뭐 문제 없습니다. 자, 설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LL이 돼야 되는 거니까 틀렸군요. 합덕이라고 하는 건 합덕. 네, 그래서 정답은 얘하고 얘가 맞았네요. 맞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됐다. 얘는 뭐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무도화가가 딱 되겠네요. 공무도화가는 서정시죠. 네. 황조가 더불어 현존한 우리나라 최고의 서사시다. 아니네요. 서정시. 서정시고요.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가 따로 전한다 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고대 시가 같은 경우는 그들이 부르고 있었던 내용을 한자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추후에 한자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한자로 쓰게 된 거지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가 따로 전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한역은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내용을 한자로 나중에 쓰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번역한 시가가 따로 전한다. 이건 잘못됐고요.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그쵸? 건너가지 마세요. 건너가지 마세요. 건너가지 마세요. 그래갖고 세 번째 물의 의미가 어떤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몇 번을 죽어도 충성의 마음 편지. 이건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박효관의 작품이네요. 네. 님 그린 상사몽이 실소리에 넋이되어 가을철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항상 고전은요. 서술어가 제일 중요해요. 네. 님을 그린 상사몽이 님을 그려요. 누가? 내가. 실소리에 넋이되어 누가? 내가 뭐가 되어? 실소리. 이런 식으로. 가을철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가 누가? 내가 뭐가 돼서 실솔돼서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누구를? 님을 누가? 내가 뭐가 돼서 실솔돼서 귀뚜라미 돼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은 일단 용언을 딱 보시고 기본형 딱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이 물음을 던져주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이거 습관만 되면요. 고전은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좀 부담은 없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몸이 죽어져서 누가? 내가? 접동사에 넋이 되어 누가? 내가? 뭐가 되어? 접동사 되어? 이앞인 가지 속잎에 쌓였다가 누가? 내가? 뭐가 돼서 접동사에서? 밤중만 살아서 우리 놈의 귀에 들리리라. 누가? 내가? 뭐가 돼서? 접동사 소리가 돼서 님의 귀에 들리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님에 대한 뭐가 돼요? 그리움이 나타나 있네요. 귀여운 귀뚜라미. 네, 이건 뭐 배경 지식이었으니까. 가나 모두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네, 그러네요. 니은 울음소리가 들어갈 귀, 촉나라 촉. 그래서 촉으로 귀촉도. 그렇죠. 촉나라로 돌아갈 거야. 뭐 촉나라로 돌아갈 거야. 괜찮죠? 박효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작자미상은 아닙니다. 우리 박효관이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문제는 이렇게 지식 문제가 나오니까요. 문학에서도. 자, 여기는 보면 한번 물어볼까요? 용언의 활용은 항상 품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용언이고요. 요새 이제 문제를 보니까 예외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절대암기라고 하는 걸로 좀 예외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성, 동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관형사,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관형사, 그 다음에 부사가 체온을 꾸며주는 경우, 부사가 체온을 꾸며주면 문장 성분은 뭐죠? 관형어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예외에 관련된 내용의 단어들을 제가 절대암기라는 강좌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하는데 촬영 시간 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라라고 한 10분 단위로 15분 단위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각 의문론, 형태론, 뭐 문장론에 관련된 어떤 예문들을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내용 강의 대략적으로 보면서 저런 걸 말을 하는구나 하고 암기하시면 마지막 마무리할 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할 거냐면 3월부터 할 겁니다. 3월부터 제가 한 딱 15일, 날짜를 말하면 제가 압박이 오니까 20일? 25일까지 해서 늦어도 25일 안에 전부 촬영을 하면서 잘 올릴게요. 못하면 20일 동안 자료는 먼저 올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본다면 단어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일단 규칙이 있고 사실 불규칙이 있고요. 제 딸이 지금 고2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 제가 이걸 얘기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걔 1학년 이제 고1이니까 교과서 작년에 제가 걔 강의를 봐줬다네. 수업 봐줬거든요. 문법책에 이게 있더라고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교과서하고요. 이게 뭐야? 수능에서 많이 나와요. 이번에 7급에서 복수 정답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맛나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학교 교과서에선 맛이 나다 그래서 주격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였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다가 나다에서 형용사가 될 때 이 나다는 접사예요. 성질의 성 갖고 있으면. 그리고 예문으로 만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파생어로 돼 있거든요. 근데 학교 문법으로 본다면 뭐와 다르다에서 이 남과 다르다의 과가 부사격 조사로 나머지는 주격 조사인데 얘만 부사격 조사로 이루어진 구성이 다른 걸로 답으로 4번이라고 했어요. 근데 학교 문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학교 교과서랑 수능이랑 막 섞어서 내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문을 발췌할 때 최대한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특히 새로 반영된 것들과 수능 지문 내용을 갖고 발췌해서 우리식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저만의 장점이잖아요. 제가 공무원을 준비한 지는 7년이 됐고 그 다음에 수능은 한 20년 넘게 했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저에게는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반영시키고 연결시키는 게. 그래서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도움이 돼요.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됩니다. 잘 활용하세요. 네. 자, 그럼 모자라서의 기본형이 뭐냐면요. 모자라다예요. 네. 모자라다니까 모자라와 그럼 여기에서 아서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네. 그냥 동음 탈락이 되면서 모자라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자라서가지 모잘라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가팔라서는 뭐냐면 일단 가파르다죠. 가파르다. 가파르에다가 아서가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아서가 만났을 때 이 가파르다라고 하는 것은 르 불규칙이죠. 르 불규칙이면 리을이 없어지고 리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리을이 없어지고 리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팔라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려오고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가팔라서가 되는 거고 얘네들 다 마찬가지예요. 불사르다도 마찬가지로 불사르다 아서가 만나면 리을이 없어지고 리을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올바르다 그럼 여기서 아서가 만나면 리을이 없어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불규칙이라고? 르 불규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류가 돼 있으면 참 좋아요. 어감 불규칙에 뭐가 있어요? 디귿, 비읍, 시옷, 르, 우. 르 불규칙에서 뭐가? 의가 없어지고 리을이 하나 더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과 관련된 것도 뭐가 있어요? 어미 불규칙이죠. 어미 불규칙에 뭐 있어요? 여, 러, 오. 그럼 여기 러 같은 경우 는 푸르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그냥 가볼게요. 푸르다에서 푸르의 어간에다가 어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푸르러.
어라가 만나면 뭐가 돼요? 푸르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미불규칙이고 또 뭐가 있냐면 의탈락도 있죠. 네. 치르다가 있어요. 치르다.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는 어감불규칙. 그 다음에 푸르다는 어미불규칙. 왜 제가 이렇게 자꾸 하냐면 이 나오면 그 변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간간히 한두 개 정도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그럼 세 번째 볼까요? 치르다 같은 경우에는 치르에다가 어라를 만나봐요. 그럼 뭐가 될까요? 치러라죠. 치러라. 이건 의탈락. 의탈락은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규칙. 그럼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르불규칙이 되겠고 쟤만 모자르다가 되는 거죠. 모자르다에다가 되니까 잘못 쓴 거죠. 모자라서가 아니라 모자라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그 한자를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많이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웠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사실 이 자체의 말의 용어가 비자립적 어근 뭐 이런 용어가 우리가 편한 용어는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연장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술어와 부사어 해당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장이라고 하는 건 이어지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연장 같은 경우에 본다면 길게 느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사어가 되겠고 여기 서술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하산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산에서 내려오다 산에서 오다 뭐 이렇게 볼게요. 산에서 오다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부사어 서술어가 돼서 서술어 부사어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길게니까 서술어 부사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번은 하나 이제 됐고요. 자, 두 번째를 보면 인간과 한국인을 봤을 때 사실은 이 한자에 대한 썰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인이라는 게 접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인이라는 게 그 인이라는 단어의 17번째 17승에 해당하는 그 어휘를 보면 이게 이제 접사로서 사용이 돼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의미를 더할 때 이런 인은 접사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는 모두 어근이다. 접사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을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본다. 어근이 아니라 뭐 단어로 본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된 겁니다. 우정과 대문을 본다면 우정을 보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되겠고요. 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어가 되겠고 우라고 하는 것 뜻이 깊은 정이고 큰 대문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비자립성 어근 그러니까 자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혼자 사용되지 않는 어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립 형태소랑은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자립적인 비자립적인 어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요. 시시각각 명명백백은 고유어의 반복 합성어의 구성 방식과 좀 다르다. 자, 우리나라는 하루하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딱똑딱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시시각각 되니까 방식은 느낌상 벌써 다르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용어적인 측면이 되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 말이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용어가 낯설어서 좀 편하게 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답이 나왔을 텐데 이게 좀 편하게 아니라 선택을 잘했던 분들은 잘 봤을 텐데 이런 애매한 것들의 선택이 좀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을 봐라 하는 내용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여기에서 이 물속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속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단어니까 요새 저런 합성 명사 같은 경우는 조금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건 자료화해서 잘 드릴게요. 네.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옳은 것을 보면 1번이네요. 1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데칸 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서 이건 조금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고유어와 이렇게 되는 그 외래어와 지명이 이렇게 만날 때, 그러니까 뭐 산이다, 강이다, 뭐 이런 거, 산맥이다 이런 게 만날 때 2017년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붙여 쓰게 됐죠. 그래서 올해 이 문제가 이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바뀌어서 2018년도에는 이제 좀 한번 공유가 됐으니까 이제 올해쯤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바뀐 것들이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꼭 더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 이럴 때 옛날에 띄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붙였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전봇대라는 게 있고 만큼이 있으니까 명사 뒤에는 붙였어야 되는 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만큼 관용어의 꾸밈을 받으면 의존명사가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명사 뒤에 있으니까 조사가 돼서 붙였어야 되는 거죠. 나온 김에 설명을 간단히 하면 예공님들 있잖아요. 띄어쓰기는 항상 시험 보기 며칠 전에 꼭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띄어쓰기는 많이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기도 하기 때문에 전날, 전전날 아니면 전전전날 이걸 꼭 학습하셔서 이 띄어쓰기를 공부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의존명사가 나오거나 통용품사가 나오면 얘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개념으로 가면 좀 더 오래 기억이 날 거니까 그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할 만큼 했을 때 이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이 관용어가 오니까 얘는 의존명사니까 띄는데 여기에서 체온이니까 여기서 조사로 붙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예문들이 동시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 쓸모 있는 뭐 이걸 갖고 고민한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쓸모 있는이 아니라 여기가 틀렸어요. 이게 전문 용어는 붙여쓰기 하잖아요. 그런데 관용어의 꾸밈을 받을 때는 띄었어야 되죠. 네. 이게 예외 사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다른 건 붙여도 되고 뭐 주머니 만들기 이게 없다면 띄어대고 붙여도 되는데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땐 띄어야 되는 거죠. 50항인가 51항인가 한글 맞춤법에 거기 부분에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띄어쓰기는 좀 공부는 어차피 매번 나오는 거니까 그 나온다라는 전제에 갖고 시험 대비하실 때는 항상 마지막에 기억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더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조금 지우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찾아라는 내용입니다. 형태소 문제는 뭐 여러분 되게 잘 하시는 거잖아요. 형태소 한번 볼까요? 일단은 떠내려갔다를 보면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는 건데요. 떠내려가는 것은 떠, 내리, 이게 떠, 내리 이렇게 갈게요. 내리, 가, 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떠를 뜨다에서 뜨어로까지 보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떠, 내리다의 내리 그래서 어간이 되겠고 어미가 되겠고 가다의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가 돼서 6개가 되는 거죠. 따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볼게요. 따르다의 따르, 아가 되겠고 어간, 어미가 되겠고 버리다의 버리, 그 다음에 과거형 그 다음에 어말어미 다. 그래서 5개가 되겠죠. 빌어먹었다를 보면 빌어먹었다는 그냥 바로 빌다의 어간, 어미,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여쭤보았다는 기본형이 뭐예요? 여쭈다죠. 여쭈, 어간, 어미. 보았다는 어간, 아시라는 과거형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그래서 5개가 되겠네요. 이 중에 가장 많은 거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도 좀 무난했었던 문제였죠. 자, 불규칙. 딱 이걸 보면서 불규칙을 구분하는 방법은 딱 기본 아니에요? 뭐를 대입해야 돼요? 네, 일단 모음의 어미예요. 벌써 이 두 문제는 나오네요. 모음의 어미. 그럼 모음의 어미를 보면 묻다의 묻에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물어죠, 물어. 물어보아라. 물어가 되는 거니까 디귿불규칙이잖아요. 비읍도 봐볼까요?
덥다에다가 모음의 어미. 여기가 보통 아와 오일 때는 아를 넣는 거고 나머지는 어를 넣는 거잖아요. 그럼 어를 넣으면 뭐가 돼요? 더워. 비읍 불규칙은 비읍이 우로 바뀌는 거 알잖아요. 우나 오로 바뀌는 거니까 비읍 불규칙이 되겠고 낫다에다가 아를 넣으면 뭐가 돼요? 나죠, 나. 나가 되는 거니까 불규칙이 되겠고 놀다에다가 모음의 어미 어를 넣으면 아를 넣으면 뭐예요? 놀아. 그럼 뭐예요? 이건 규칙이네요. 그럼 나머지는 불규칙이고 하나는 규칙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불규칙은 구분하는 방법이 모음의 어미를 넣어보는 거죠. 모음의 어미를 넣으면서 변하면 자음일 땐 변하지 않는데 모음의 어미를 넣어서 변하면 불규칙 아니면 규칙이죠. 그중에 변하는 것 중에 규칙적인 변화가 있는 게 뭐하고 뭐가 있어요? 리을 탈락과 의 탈락이 있다라는 것. 어간의 리을과 그 다음에 어간의 의는 리을은 나보소를 만나거나 리을을 만나면 탈락이 되고 동음 탈락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가 있다면 의는 모음의 어미를 만나면 탈락인데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걔는 규칙으로 별도로 뽑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하나노라. 이거를 누가 썼다고 하죠? 네, 성산문이 썼다고 하죠. 네. 뭐 썰이 있어요. 뭐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성산문이라고 보겠고 사육신이 되겠고요. 그러면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대군이 누구예요? 그렇죠. 세조죠. 세조. 단종의 삼촌. 네, 얘기가 되는 거니까. 수양산 바라보며 그냥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무슨 법? 중의법이 되겠고요.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하나노라. 중국 고사가 등용한 거죠. 백이숙제는 이제 남의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빼앗긴 땅에서 가게 되면서 산에서 그 땅에 고사리만 먹고 사니까 이거 너 왜 그 남의 땅에 난 거 아니야? 먹지 왜 먹어? 그 남의 땅에 난 거 아니냐?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하나노라. 굶어 죽을진들 너 왜 남의 땅에 난 걸 뜯어먹니? 풀을 뜯어먹냐? 비록 푸세일 것인들 그 누구 땅에 났냐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나는 안 뜯어먹어 이런 형태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인은 사육신의 한 명이다. 맞고요.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의법 사용하고 있는 거 맞고요. 중국의 고사 얘기하고 있고요.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무난했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는 뭐 이론적인 측면이니까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인가? 어천 두어 집에 내 속에 안개 속에 들락날락 말강 깊은 속에 온갖 고기가 뛰논다. 자연치나 자연감상 풍류생활 뭐 이런 내용이죠. 조선시대의 60%가 다 이거니까 자연적인 소재가 나와서 분위기가 좋으면 전부 다 주제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후렴구가 되겠고요. 여음구가 되겠습니다. 연잎에 밥 사두고 도시락 쓰고 반찬이란 장만하지 마라. 여음구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와라. 무심한 백구는 내가 너를 쫓는 것인가? 제가 나를 쫓는 건가? 자연치나 자연감사 풍리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청각적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앞부분에서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얘기하는 거니까 청각적인 형태가 보이겠고요. 대꾸라고 하는 건 형식 비슷이잖아요.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자연의 아름다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자연의 아름다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꾸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자,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3장 6구의 시조 형식이다. 그러면 3, 4, 3, 4, 3, 4, 3, 4, 3, 5, 4, 3 사음보로 되어 있는 거죠.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건 여음구 빼고요. 어촌 두어 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말간 깊은 속에 온갖 고기 뛰논다. 얘기하고 있죠.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이란 장만 마라. 청양잎은 써있노라. 녹사이를 가져와라. 무심한 백구는 내 쫓는가 제 쫓는가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사음보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얘도 좀 무난했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 한자 성어까지 물어보면서 이 내용까지 그 시조에다가 이 한자 성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시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 성어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시조와 연결시키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섭실은 천리말을 알아볼 누가 있으냐. 이건 자신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어떤 좋은 말이니까 지식이 좋고 재능이 좋은 나를 알아보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 누가 있냐. 왜 나를 알아보는 이가 없느냐. 뭐 이런 거죠. 10년 역상에 속절없이 다 늙었다. 그냥 허송세월하면 다 늙어버렸어요. 어디서 살찐 새양만은 어디서 그냥 자기가 뭐 잘난 체 하는 뭐 허풍 떠는 뭐 그런 애들은 위용지용하냐 그냥 잘난 체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거에 관련이 없는 한자 성어를 찾아라. 그럼 여기에서 얘기한 비육지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막 두룩두룩 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게 자기의 재능이 막 썩고 있다라는 거죠. 비육지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초요 과시가 되겠죠. 네. 허풍 떨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불식태산이라고 하는 것.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불식. 태산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리말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걸 맥수지탄이라고 하는 건 나라 이루는 걸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은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담될 수도 있었는데 한자성어를 잘 익혔어야 되고 한자성어는 근데 많이 알고 있었는데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이 좀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자는 도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뜻을 외우시고요. 그리고 한자 문제가 거의 안 나왔네요. 저희 시험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휘의 뜻풀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 붙였대요. 상고대. 그러니까 이 가멸차다와 상고대는 아는 단어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다미로랑 토바보다 요 경우는 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사실 이 두 개는 제 교재에도 있는데 이 두 개는 제 교재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안다미로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믿으로서 성실하기가 아니라 그릇을 뭐 가득하게 채우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 뜻이잖아요. 이거 선택 잘했던 분들은 답이 나온 거고 아닌 경우는 우리. 그래서 지금 시험이 보통은 2개 정도는 2개에서 3개 정도가 아는 게 나올 때가 있고 보통 2개는 뭐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적어도 이 2개 정도까지는 좀 일반적인 거니까 잘 알아야지 뭐 나머지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휘 고유어들도 좀 힘들더라도 좀 잘 정리해 두시는 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보기는 훈민정음의 한 부분이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 나란 말싸움이 둥국에 살아 서로 삼았지 않니 이런 뭐 실호니까 이것만 보면 될까요? 네. 이거 왜 여기에만 이렇게 노란색을 했는지 모르겠네.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나란 말싸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에게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펼치 못한 놈이 많다. 한 컷.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어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숙하게 하여 날로 쓰매 편하게 자굴 따름이니라. 자, 일단 문제를 보면 보기는 한 문장이다. 일단 틀렸네요. 제가 벌써 잘라드렸고요. 밑줄 친 실어는 한자에 제에 해당한다. 말음? 아니고 이건 실어는 뭘까요?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놈이 많다. 능히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능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제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밑줄 친 내는 세종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 자, 여기 내용이 어디죠? 밑줄 친 내. 내가 내 일을 위하여 여기죠.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여기 줄 안 쳐졌네요.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든다. 누가? 내가 만들었다. 누가? 내가. 그래서 고전 아까 얘기했지만 용언 갖다 놓고 누가? 왜? 무엇을? 누구의?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네, 세종을 얘기하는 거 맞고요. 아와 아레아예요. 이거 아레아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됐다. 발음이 다른 거죠. 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발음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거 제주도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발음이 같다라는 게 틀렸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2번이 되는데, 네. 그쵸. 틀린 거죠. 우리 3번이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자, 그리고 발음이 같지만 틀렸고요. 네. 네. 틀렸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리창은 도대체 몇 번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시는요 그냥 문장을 만들면 되는데 여기도 또 내적 연관성이 가장 적은 걸 찾는 거니까. 네. 정재용의 유리창은 아들이 죽은 거, 자식이 죽은 거에 대한 어떤 슬픔을 쓰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유리라고 하는 것은 단절, 그리고 그리움과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유리창으로 자식을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이건 자식을 아른거리니까 자식을 얘기하겠죠. 문장. 여럿이 붙어서 입김을 흐리노니 길들인 양 날개를 퍼덕거린다. 입김이죠. 네. 자식과 같은 이미지를 표현한 거예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에 밀려나고 이건 까만 밤이죠. 그냥 밀려와 부딪히다.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자식이 죽은 거에 대한 어떤 슬픔? 별이라고 하는 건 물먹은 별이니까 자식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거는 고운 폐활관 시련채로 너 어디 갔니? 나머지는 어떤 자식을 잃은 슬픔에 관련된 내용인데 새까만 밤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지문은 설명문의 일종이다. 두 가지씩 설명문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여기서 조건을 분명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줬네요. 두 가지씩이죠. 네. 설명문으로 구성하고 때 논리적 전개에 가장 부합하게 배열하는 것은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거 선지부터 보는 거 알죠? 선지부터 확인.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시어나 접속사를 확인하는 건데 여기 이번에 지시어 접속사 없었어요. 이건 뭐 거의 공식 내용 스타일 조금 달랐어요. 네. 세 번째는 뭐였냐면 화제어 확인하는 거죠. 화제어. 같은 화제어가 있는가. 이게 이런 어떤 논리적 배열하는 문제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그럼 일단 기억하고 니은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건을 준 게 뭐냐면 두 가지씩 설명문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장을 기본하는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고 한다. 띄어쓴 문장을 각각 어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은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자, 그럼 니은을 한번 볼게요. 뭐가 더 중심문일까를 보자고요. 문장은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이다. 문장은 일정한 구성 성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맥락을 통해 알 수 있을 경우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큰 맥락으로 본다면 니은이 더 가깝겠죠. 자, 그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니은, 그 다음에 기억과 디귿을 봐야 돼요. 그러면 니은에서 기억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 언어 단위 문장은 얘기를 하는데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어 단위니까 기본 단위 언어 단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괜찮네요. 니은 기읍으로 가는 거 괜찮겠고요. 어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절이라고 하는데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은 문장 기본적인 성질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니은에서 기억으로 간다면 그럼 디귿을 한번 가볼까요? 그럼 디귿에 보면 띄어쓴 어절이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가 아주 멋지다 라는 문장에서 그 남자가 아주 멋지다 라는 두 어절로 이루어져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한다. 그쵸? 어절. 두 개 이상의 어절 또 같은 화제어로 가는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우리는 구라고 한다. 그래서 절은 주어와 서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대별되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그럼 딱 맥락이 이어지네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에서 좀 특징이 뭐였냐면 여기에서 조건을 주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맷이 약간 달라졌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논리적 관계를 따질 때는 이걸 가지고 접근하는 건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에 설명된 방식, 네, 이거는 좀 무난했네요.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생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의도 명덕을 밝힌 후에 백성들도 그들이 명목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본다. 그럼 주의 갖고 예를 든 거잖아요. 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신민이고 고번 짠짠짠짠짠 만든 거고 다른 치를 잘 받는 거다. 반면 정약용 또 정약용 사례까지 들었네요. 자, 바로 갑시다. 자,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죠. 네, 나누어 설명하는 거니까 아니고요. 소는 식욕의 즐거움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 어떤 건데 뭐 이러면 지정에 관련된 뭐 그런 느낌?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예로 무지개 색깔을 가리키는 7가지 단어의 의자여 무지개 색깔도 7가지라 판단한 걸 쓸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무지개로 뭘 했어요? 예를 들었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곤충의 머리에는 겹눈과 홀른 더듬이 따위의 감각. 한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분석.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다 정리해 봤어요. 서울시 문제가 요번에 좀 용어적인 측면이 좀 부담돼서 아마 답을 선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잘 보시는 분들은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못 본 분들은 좀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시면서 마무리 잘 지면, 근데 원래 점수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 70점, 80점 이렇게 나오다가 60점 이렇게 나오다가 실전에서 90점, 95점 나올 수 있는 게 또 우리 시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공님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잘 다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항상 제가 이런 거 해설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안 될 때 걱정하고요. 실패한 사람은 안 될 때, 성공한 사람은 안 될 때 계획을 세우고요. 실패한 사람은 안 될 때 걱정을 한대요. 예국님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무리 짓겠고요.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저도 강의하고 준비할 테니까요. 잘 활용하시고 자료 잘 다운받아 잘 활용하신다면 아마 시험 보는데 좋은 결과 나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